애프터월과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하기 싫으세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저희가 농담으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오히려 장이 안 좋으면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럼요. 일단 시장이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굿뉴스가 배드뉴스냐, 배드뉴스가 굿뉴스냐 이런 거로 표현을 하면 네. 일반 주린이분들이라든지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겁니다. 우리가 좋은 뉴스는 좋은 거고요. 나쁜 뉴스는 나쁜 겁니다. 네. 그게 무조건 우리가 소비자 물가가 생각보다 못 나왔다. 이것이 배드 뉴스고 이것이 시장에서 굿 뉴스로 작용한다. 이러면 헷갈리십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소비자 물가라든지 생산자 물가가 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에 부합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굿 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주먹을 쥐고 있는데 주먹을 쥐었다 손바닥을 펼쳤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차영주가 왜 주먹을 쥐어야 되는지 왜 손바닥을 펴야 되는지 그 왜를 이해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중동 문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이제 발표된 CPI 어제 새벽에 발표된 CPI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오늘 새벽에 발표된 PPI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자 물가도 그 전월 대비해서 보합권으로 끝났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CPI와 P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 중에 보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업률하고 CPI를 보거든요. 네. 원래 이제 연준의 목표는 물가와 고용입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실업률 데이터고요. 물가와 관련해서는 CPI 데이터죠. 근데 이제 CPI만 우리가 보면 한쪽 눈만 보는 거기 때문에 PPI까지 같이 이제 보조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우리가 좀 더디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중동 문제에 있어서 공급발 인플레이션,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미뤄 짐작을 했는데 현 상황에서도 물가가 별로 그렇게 세지 않다. 그러면 중동 이슈가 끝나게 되면 야 이거 물가는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9월 달에 FOMC가 그 금리를 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월 달에는 일부 위원들께서 매파적인 성향,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금리를 과연 올려도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월가에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9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어떤 것들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본다라면 오늘 뉴욕 증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고 그 조금 전에 다영님께서 좀 브리핑하셨을 때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자금 조달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늘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를 건드릴 이유가 없다가 확인된 CPI와 PPI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일단은 뭐 9월에 올리기는 어려워 보이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이유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상황이 그 연준 위원들, 그러니까 이제 연준 위원들이라는 것은 미국에 이제 연방은행이 있는데요. 연방은행이 12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없는 주도 있어요. 연방은행이 12개가 있는데 연방은행 총재들이 연준 위원들이에요. 연준 위원들이고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만 투표권이 있습니다. 네. 또 연준에는 또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나눠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연방은행 그 총재라고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은행 총재급입니다. 네. 독립된 기관이죠. 거기에 또 그분들이 모여서 한다라는 것은 거의 뭐 대통령급의 인사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굳이 누구 얘기를 듣고 안 듣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력 구도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를 지금 이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를 과연 트럼프 대통령 의지대로 낮출 수 있을까라고 네. 보면 원래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입니다. 근데 지금 CPI가 3%대 초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중동발 이슈 때문에 뭐 가로 열고 올랐다, 가로 닫고 하는 거지만 그런 거 일일이 따져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다영 앵커가 방송하다 실수했는데 뭐 어제 뭐 집안일이 있어서 잠을 못 잤었다. 그런 거 가만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보여주는 것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실수하는 걸 한번 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농담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하나의 트리거가 생기면 장이 꺾이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서 걱정은 할 필요 없다라는데 빅테크 기업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야 금리가 올라가면 빅테크 기업이 꺾일 수도 있어. 그다음에 지금 뭐 이 정도라면 연준 위원들도 조금 고민이 깊을 텐데 아니야 금리 인상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은 더 투자자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워낙 지금 시장이 좋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불안감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오히려? 예, 네.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꽃놀이패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AI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꽃놀이패의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맞아? 자꾸 이러면서 의심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 의심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80불대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좀 더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떨어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게 없잖아요. 떨어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의심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오늘 유가가 좀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긴 떨어졌죠. 근데 오늘 떨어진 거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다이앵커가 이제 오늘 뉴스를 안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다이앵커가 안 봤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오늘 뉴스를 놓쳤다라면 네. 굉장히 큰 착오가 하나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동 이슈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했다라고 하는데 하루 통과하는 배가 한 16척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나마 GPS를 끄고 움직인다. 뭐, 어쨌든 뭐, 불안정한 전국 움직임이죠. 오늘 유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예요. 그게 이제 가장 저는 핵심적인 키워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AI와 관련해서 막대하게 지금 이제 그 퍼포먼스, 경제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해서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측면이 나오면 이건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경기라는 것이 구경제냐 신경제냐로 또 나눠야 되는 부분들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AI 거품론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가가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유가가 떨어졌다라면 이거는 공급발 인플레이션에서 수요발 디플레이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우리가 꼭 하나의 어떤 점만 보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선을 봐야 됩니다. 경제라는 것은 딱 하나의 어떤 시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언급이 됐다. 그것이 뉴욕 증시에 반응이 됐다. 그 뒷심 부족해서 오늘 좀 밀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저희 월요일날 쉬죠. 네. 월요일날 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간에 이런 뉴스들이 어떻게 특히 주말 사이에 어떻게 이런 뉴스들이 불거지는지를 투자자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뭔가 꺾인다 했을 때 둔화냐 침체냐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반응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일단 고용 지표를 봤을 때 침체는 아니고 약간 둔화의 움직임이 있다. 둔화의 움직임이 있다에 대해서 과연 금리적으로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원래 이제 경제학자들은 침체란 단어를 쓰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침체가 되면 이제 하드 랜딩이 되는 거고 네. 둔화는 이제 소프트 랜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는 심리거든요. 경제는 이제 심리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네. 내가 월급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소비가 먼저 일어나는 거고 앞으로 경기가 이제 둔화될 것이다라고 하면 소비가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이 심리를 자극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침체와
둔하죠. 네. 뭐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침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한 어떤 미시적인 조정이 아니겠나. 근데 소프트 랜딩이면 오히려 지금 금리 내려가지고 경기를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벌써 조금 한 발 앞선 얘기인데 네. 일단은 유가에 대한 수요가 둔화됐다라고 하면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좀 지켜보는 거죠. 네. 지켜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금리와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아니라 금리와 빅테크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호재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지수가 뒷심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일부 차입을 통해서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오늘 견조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AI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빅테크는 경기를 안 탑니다, 지금.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의 주가 호조였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종목 이야기로 바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